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 포워딩 기법에 대해서 한번 리다이렉트하고, 그리고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워딩을 했을 때, 리퀘스트 객체를 공유하느냐, 아니면 리퀘스트 객체를 같이 엮어서 가느냐, 그거의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자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 안에는 include도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include 메서드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include 여기에 보시면 디스패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점 해서 include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거는 역시 이것도 포워딩 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결과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자, 요렇게 하고요.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게 이제 패턴 중에서 우리가 MVC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용한 패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시간에서 제가 확장자 패턴이랑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그리고 커맨드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결국에는 MVC 패턴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하고 확장자 패턴을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N 해서 JSP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확장자 패턴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확장자 패턴이니까 뭐라고 하죠? 익스텐션 뭐 이렇게 해서 언더바 패턴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그냥 패턴 1이라고 하죠. 그냥 패턴 맞나요? 패턴 .jsp라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하죠?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그냥 참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확장자 패턴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확장자 패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확장자 패턴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확장자 패턴의 이제 패턴의 활용이라고 이렇게 패턴의 확장자 패턴의 패턴이 모이는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만약에 소스가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확장자 패턴을 우리가 나중에 많이 써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H1 태그, H2 태그를 써서 그냥 두로 그죠? 아스타리크 점 두로 끝나는 확장자들, 이렇게 확장자들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링크 태그를 하나 걸어보죠. 앵커 태그를 걸어서 href 속성을 우리가 주는데, 여기서 이제 insert 점 do,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DB에다가 쏠 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 입력, 삽입이 맞겠죠? 데이터 삽입하고 여기에다가 BR 태그 하나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평선 하나 꺼보죠. HR 이렇게 하나 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확장자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인서트 페이지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 삽입할 때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insert do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할 건데 우리가 또 URL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A 태그에서 자 href 속성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가 있죠. http 이렇게 주고 슬러시 하고 자 로컬 호스트 하고 우리가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자 우리가 지금 포트가 몇 번이죠? 8181이다. 그죠? 8181을 한번 쓰고 그죠? 818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청 처리 익스프레션을 하나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요청 처리 객체에다가 자 리퀘스트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컨텍스트 패스를 얻을 수가 있죠. 컨텍스트 뭡니까? get 컨텍스트 패스가 여기 있죠. 이거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놈은 그거예요. 우리 웹 프로젝트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practice 챕터 18에 forwarding underbar pattern이라는 말을 얻어올 때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URL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주는데 자 업데이트 수정이죠. 그죠? update.do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잡는데 이거는 수정하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정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br 태그를 다시 끊고요. br 태그로 띄우고 그 다음에 hr 태그 수평선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자 8181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생략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request get context pass를 얻어서 여기서는 select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select do 이렇게 끝나서 이거는 데이터 조회가 될 겁니다. 맞죠? 데이터 조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보죠. 이거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delete do 데이터 삭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데이터 삭제 데이터 삭제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를 실행을 우리가 자 세이브 체인지 하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봤다 치죠. 딱 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자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시면 do로 끝나고 맞죠?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도 update do 이렇게 끝나고요. 이걸 눌렀을 때도 데이터 조회 select do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도 마찬가지로 do로 끝나죠.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do로 끝나고 있어요. 확장자가. 이게 이제 확장자 패턴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이거는 insert do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insert.do라는 서블릿 파일을 만들든지 맞죠? 글로 가득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하나의 서블릿이 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확장자 패턴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요청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수많은 서블릿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리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관리도 안 되고 소스도 길어지고 등등 뭐 여러 별의별 단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게 바로 이 확장자 패턴과 이거 4개가 전부 다 do로 끝나니까 우리가 서블릿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두 파일은 확장자가 두로 끝나는 것들은 나한테 와라. 그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러한 요청들을 다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되겠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컨트롤 N에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여기다가 섹션 02 언더바 exam 하고 여기에다가 자,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next 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URL 매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에디트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finish를 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받으면 돼요? 웹서블릿에서 우리 매핑할 때 확장자 패턴을 두로 끝나는 거 다 받겠다.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스타리크를 주고 점두 이렇게 하면 점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앞에서 보셨던 그 네 가지의 두 파일들은 확장자로 끝나는 두 파일들은 아니 두로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일로 옵니다. 자, 이게 뭐냐? 아스타리크 점2 확장자를 여기서 이 프론트 컨트롤러 여기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다 도맡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연 일로 오는지 절로 가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일단 여기서 sys out을 하나 치고요. sys out을 하나 쳐서 여기에다가 두 개씩 호출이 됐다라고 두 개 메서드 호출이라고 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따로 액션 원래 동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액션 do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리퀘스트 객체를 주고 또한 리스판스 객체를 하나 줍니다. 자, 그러면 액션2라는 메서드를 만들긴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자, 요렇게 복사해서 자, 요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이거는 두 포스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포스트 포스트 하고 액션2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get으로 들어오든 포스트로 들어오든 그죠? 결국에는 이 액션2라는 걸 호출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여기 물론 여기에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액션2를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우죠.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어떻게 자, private 해서 물론 자동 완성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대놓고 create 이렇게 메서드 하면 액션2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자,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sys out 에서 action2라는 메서드가 두가 소문자죠. 네, 이렇게 호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두로 끝나는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패턴, 자, 우리가 딴 것들 좀 다 닫고요. 자, 이 패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론트 컨트롤러만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insert do, 이거는 update do, 이거는 뭡니까? select do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delete.do입니다. 그래서 삽입에 갔어요. 해보니까 어디로 가요? 두 개, 액션 do, 오죠? 맞나요? 왔어요. 인서트는, 자, 두 개수로 들어와서 액션 do를, 우리, 뭡니까? 프론트 컨트롤러로 왔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수정, 갑니다. 어때요? 수정도, 업데이트 do, 이렇게, 수정도 지금
두 개 도출하고 액션 2를 호출했죠. 그리고 조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삭제 하니까 이 네 군데가 전부 다 지금 두 개수로 들어와 가지고, 하긴 우리가 지금 URL로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두 개 방식이 호출이 되는 건 맞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려 그러면 우리가 폼 태그를 써야 되겠죠. 여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해도 어디로 오더라? 다 일로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그림이 여기 있으면 어떠한 두로 끝나는 이제 액션 두, 무슨 두 이렇게 끝나면 여기에 프론트 컨트롤러 1로 다 들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서블릿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맞죠? 서블릿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액션 2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잡아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자, 일단 스트링으로 받아내는데요. 자, URI를 우리가 받아내면 되는데,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URI를 받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get 뭡니까? 리퀘스트 URI가 여기 밑에, URI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죠? 자, URI를 우리가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죠? 이 URI는 뭡니까? 우리가 비록 insert do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얘는 컨텍스트 패스하고 다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은 request URI 메서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이 메서드는 뭐예요? 그렇죠. 요청된 전체 URI를 가져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sysout에서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sysout에서 여기에다가 자 URI라고 이렇게 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URI를 치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실행을 했어요. 하고 자 여기에서 삽입을 눌렀어요. 갔어요. 가니까 URI가 어떻게 됐어요? practice chapter, 우리 지금 이걸로 해서 insert 2가 들어오고 있죠. 맞나요? 또한 데이터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죠. 그리고 조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똑같죠.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잘라내버리면 되죠. 요거를 없애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URI를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요거 그렇죠. 컨텍스트 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컨텍스트 패스는 이 프로젝트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string 합니다. string 왜 안 되죠? 예, string 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해서 get 뭡니까? get request context pass가 어디 있습니까? 자, get context pass죠. 제가 왜 자꾸 헷갈립니까? 자, context pass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context pass를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도 넣어보죠. 됐나요? 그러면 이 컨텍스트 패스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컨텍스트 패스는 프로젝트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컨텍스트 패스는. 그죠? 자, 컨텍스트 패스라는 이 메서드. 이 메서드는 프로젝트 명이 리턴이 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자, 왜냐하면 서블릿을 우리가 자바 코드를 수정하면 항상 서버를 리스타트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서블릿이 많이 있으면 안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확인을 하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 삽입 눌러봤어요. 보니까 액션 들어왔고 URI는 이런데 자, 컨텍스트 패스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요거를 여기에서 URI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서브스트링에서. 그러면 요 놈만 딱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페이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명이 리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트링 해서 우리가 보통 커맨드를 이렇게 이제 값으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URI 그죠? URI에서 .substring 아시죠? substring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 substring을 하나만 주면 되는데 여기 int 값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컨텍스트 패스에서 뭡니까? length를 호출해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컨텍스트 패스의 length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럼 몇 잔지는 모르겠지만 다 세알려 봐야겠지만은 그만큼을 서브스트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잘려나갔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커맨드를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똑같이 자, 여기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죠. 그러고 나서 이 커맨드를 내용을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가 찍어보죠. 됐나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또 역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삽입을 눌렀어요. 삽입을 누르니까 자, 어때요? 커맨드가 슬래시 인서트 도로 잘렸죠? 그죠? 수정도 잘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잘렸죠? 그리고 얘도 잘렸어요. 딜리트도.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커맨드 패턴에 써야 될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이 커맨드를 가지고 이제 if 문을 쓰든 스위치문을 쓰든 스위치문은 잘 안 쓰죠. 딱 정해져 있는 분기문에서만 쓰는 게 스위치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여기서 커맨드 패턴에 따라서 뭡니까? 분기를 한다. 분기를 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뭡니까? 직접 실행되어야 할 뭡니까? 파일의 이름을 이제 여기서 얻어내는 거죠. 얻어내는 것이다. 그죠? 이 파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 서블릿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서블릿 파일이 돼서 그 서블릿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기를 한번 시켜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if 해서 그죠? 값이 예를 들어서 커맨드 그죠? 커맨드 equals 메서드를 equals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커맨드가 뭡니까? 슬래시 하고 insert do
라고 하면 여기 걸리겠죠. 삽입은. 그래서 여기다가 sys out 해서 자 insert to 페이지 호출이라고 한번 적어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insert to 페이지 호출. 어떻게 보면 페이지가 아니라 로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를 하나 더 해가지고 우리가 호출됐다고 해서 뭐 예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주고, 요것도 밑에도 그대로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는 그쵸 else if를 하는 거죠. else if 해서 자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죠 여기다가 넣고, 이번에는 뭔데 인서트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업데이트 do 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복사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붙여서, 이번엔 업데이트가 아니고 뭡니까 셀렉트입니다. 그죠? 셀렉트 이렇게 셀렉트 하고 역시 이거 복사해서 이제 또 붙여 넣는다는 거죠. 이거는 딜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딜리트를 이렇게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분기가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내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인서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기가 일어나서 자 코드를 보시면 자 액션 do 자 URI가 이렇고 커맨드는 자 insert do더라. 그래서 insert do 페이지를 호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이지를 호출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제 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do가 호출이 됐고, 그리고 데이터 조회 그죠? 셀렉트 그리고 데이터 삭제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과연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이거는 만약에 셀렉트 do, 딜리트 do 전부 다 이거 db하고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if 구문 안에서 그 db를 DAO 객체를 이용을 해서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출력하는 코드까지 여기서 다 해주면, 만약에 이 do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프론트 컨트롤러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이제 이 두 액션에서 이렇게 분기를 시키긴 시키되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다 처리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큰 프로젝트라면, 아주 소규모 프로젝트라면, 작은 거라면 뭐 좀 길어도 뭐 내 혼자 볼 거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근데 대규모에서 할 때는 이거는 약속이죠. 패턴이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분기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가 분기를 해준단 말이죠. 분기를 해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셀렉트 do를 호출했는데, 이거는 나는 모든 회원을 출력을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섹션 02 이그잼에서 자, 여기에서 내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통상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이름이 서비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제가 잘못했군요. 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서비스에다가 추상 메서드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몇 개를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딴 거 필요 없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 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딜리트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딜리트를 하든 아니면 셀렉트를 하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메서드 리턴 타입을 우리가 끌고 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public 원래 public 속성이지만 public 해서 제가 회원 전체를 가져온다. 그러면 array list 해서 여기에다가 멤버 뭐 예를 들어서 멤버라고 해도 되고 person 할까요? person 해서 여기에다가 DTO 객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리턴 타입이에요. 그죠? array list로. 그래서 person DTO 클래스에 담아서 이제 리턴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execute라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기에는 뭡니까? http 하고 뭐죠? sublit 그죠? sublit request 인터페이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퀘스트 객체를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http sublit response 객체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담고 그리고 response 객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response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요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이거를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제 여기서 클래스를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DTO 객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DAO 객체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끌고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까지만 됐다라는 거, 이렇게 프론트 컨트롤러가 뭐예요? 커맨드에 의해서 이제 분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DAO와 DTO를 추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예시까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아주 작은 MVC 패턴을 흉내를 낸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DAO 객체를 만들어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DBCP를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DB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DB에다가 데이터를 일단 손수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 값들을 여기에서 쫙 긁어내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다음 시간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 뭐죠? person이라는 이 객체가 우리가 일단은 DTO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DTO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바 리소스 포워드 패턴에서 컨트롤 N 해서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DTO라고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게 바로 person
DTO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 서비스에서 얘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이제 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person DTO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자 private 하고 그리고 string 하고 id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복사해서 한 이렇게 5개 정도 해서 id 그리고 pw 그리고 여기에다가 name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도 있을 수 있죠. 이메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소까지 한번 해보죠. 이렇게 스트링에서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getter와 setter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generate source에 generator, getter and setter를 이렇게 해서 select all을 하고 generator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바 bin, 즉 DTO 객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DB에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값들을 쫙쫙쫙쫙 넣어 놓고 그 값들을 DTO와 DAO 객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프론트 컨트롤러 단에서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버리면 1시간 넘어버립니다.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DTO 객체까지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구현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서비스 이 R이군요.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R이죠. R, SER. 자,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현 클래스들을 만들 건데 인서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모든 멤버들을 줘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멤버, person, all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맞죠? 그런 것들이 클래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구현을 쫙쫙쫙쫙 해 나가면 그 객체에서 구현 객체에서 DAO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커넥션 얻어와서 DB의 데이터를 끌고서 어떻게 어레이 리스트로 리턴을 해준단 말이죠. 리턴을 해주면 이제 비로소 프론트 컨트롤러 단에서 그 DAO 객체 어레이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죠? 여기 selected에서 그렇겠네요. 여기서 받아와서 뭐 하면 되는데요. 받아와서 여기서 쫙 뿌리는 코드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쫙 뿌리는 코드를 우리가 또 뷰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던져도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패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 공통적으로 구현할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기능별로 구현을 할 클래스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인서트가 될 수도 있고 조회도 될 수도 있고 삭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확장자 패턴, 그죠? 이 2로 끝나는 확장자 패턴과 그리고 이거를 싸그리 다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 누구?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다 또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서 코드만 길어지니까 이거를 자 뭡니까? 이 서비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 클래스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여기서 호출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실체는 제가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노력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죠.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